손끝에 뱀이 막 문신으로 나와서 사인을 같이 하고 있어요. 타 조직들을 봤을 때 최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래드래곤 서비스의 루트 사업부 배상우 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리크루팅을 조금 얘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리크루팅을 안 하시거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왜 안 하실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 써놨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영업만 내 밥벌이만 하면 되는데 또는 뽑았는데 또 열심히 안 하고 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오만가지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이 거절 처리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보험을 시작할 때 동기가 15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제 동기가 1명 있고 다 그만뒀어요. 1명 남은 친구는 그나마 리크루팅을 3명까지는 했어가지고 조직 운영하는 데 대한 이해도라도 좀 있고 혼자 영업하다 지치는 순간에도 도입원들과 밥을 먹든 워크숍을 가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채워가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근데 나머지 13명 그분들은 그냥 영업만 하다가 한 번 빵 해가지고 돈 1,000만 원 넘게 벌면은 재미 좋아가지고 인스타에 막 자랑하고 주변에 밥 사고 까불고 다니다가 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도 5년밖에 안 지났지만 저는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체크해서 조금 빨리 깨달은 게 이거 진짜 이거 리크루팅 안 하면 이 보험 조직은 죽어도 못 살아남겠구나. 특히 원수 사면 모르겠는데 GA 출신들은 더군다나 리크루팅이 없이는 더 오래 못 가겠구나라는 게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면접 볼 때 리크루팅을 안 하실 거면 들어오지 말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생각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저는 마음에서 호감을 표시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이 확실해졌어가지고 리크루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스로 체계 풀고 지원금 체계를 풀고 다른 부분 푸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표만 있고 그 사업단의 기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풀 수 있는데 이 리크루팅적인 부분들은 본인이 안 해보고 관리자 경험이 없고 사람의 마음을 품을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그릇이 안 된다면 절대 이 업에서 오래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보면 어디부터 이걸 잡아가야 되나 고민해보니까 딱 첫 대면하는 면접 구간 때부터 잡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면접 볼 때 따지는 포인트 중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가예요. 미래드래곤 금융 서비스가 설립된 지가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면접 보시면서 미래드래곤 금융 서비스의 장점을 3가지 이상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을 보게끔 제가 중간관리자가 먼저 보게끔 하고 그 다음에 2차를 제가 보는 시스템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저는 1차, 2차입니다. 1차만 보고 프리패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차를 봐서 그 해당 신입 관리자들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덜하면은 경험치를 쌓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본인 지점에 본인 팀원부터 체크를 하게끔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차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제가 면접을 봅니다. 근데 이제 면접 볼 때 여기 밑에 있는 뭐 더 많겠지만 여기 있는 부분들만큼은 제가 무조건 죽어도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몸무게가 197kg예요. 사람 외모가 다 아니라 그러지만 내가 고객인데 내 앞에 200kg 육박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계약하자 그러면은 과연 이게 전문성과 신뢰를 느껴서 계약할까요? 아니면 깔려서 맞을까봐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업에서 깔끔한 부분과 호감은 줄 수 있는 좀 외형이나 말투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젊은 분들이 이게 문제가 좀 있죠. 문신. 면접을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누구누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했는데 의자 빼고 앉는 순간부터 여기 손에 문신이 쫙 이렇게 올라와요.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들이 이 사람한테 상담받고 계약하실 거예요? 안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사인하시면 됩니다. 말은 친절해요. 근데 여기 손끝에 뱀이 막 문신으로 나와서 사인을 같이 하고 있어요. 맞을까요 이게? 여기 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걸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외모가 다는 아닌데 기본적인 이 대한민국 살아온 이 관례 관습은 있다는 건데 보험 조직이 이 허들이 낮다 보니까 더더욱 아무나 더 받는 것 때문에 이미지가 더 나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생긴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긴 했는데 자, 남자 기준 23살이에요. 남자 기준 23살이면 어떤 사회적인 위치냐면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아직 구렛나루가 1cm도 안 자란 애들이에요. 자, 여성으로 22살이에요. 그러면 대학교도 아직 졸업 안 한 여성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 험난하고 다양한 채널과 사람을 담아야 되는 이 보험 조직에 발을 들였어요. 그럼 이 친구가 물론 저희 루트 사업부에도 어릴 때 시작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흔히 말하는 난놈들 빼고는 과연 몇 명이 정착을 할까요? 그래서 너무 어리면 조금 저는 좀 한 번은 좀 반려를 시키는 편입니다.
다른 일 좀 해보시고 오는 거 어떠세요? 경험 한번 해보시고 또 이게 보험만 답이 아니니까 좀 경험 한번 해보세요라고 좀 오히려 너무 어리면 조금 풉니다. 그리고 이제 2번과 4번이 연결되는 부분이죠. 자, 인성 봅니다. 면접을 보러 오는 면접자가 슬리퍼를 신고 와요. 모자를 쓰고 와요. 그분이 진짜 부모님이 3대째 교육자 집안이라도 저는 안 봤습니다. 그게 저는 인성이라 보거든요. 그리고 인성은 요즘에는 저거잖아요. 지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고집이랑 이주의 부분들을 저는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 직장을 무조건 물어봐요. 혼자서만 해왔던 직업과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직업들을 해온 사람들이 이 보험업에서 협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고집과 이주 있는 분들은 그 직업을 했다고 안 뽑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신입이 있어요. 내가 이 친구를 뽑아야 돼요. 근데 이 친구의 해당 지원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친구가 들어왔을 때 이 지점에 대한 그림을 제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친구들이 왔을 때 또 루트 사업부 전체랑 시뮬레이션 그려보는 겁니다. 잘못되는 부분들이 오면은 금방 조직 분위기가 와야 되기 때문에 면접 볼 때 무조건 잘 체크하는 부분들이 크게는 이렇게 5가지고 뭐 더 하라면 더 있겠죠. 이렇게는 꼭 체크를 하고 뽑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차와 2차 면접 나눠서 꼭 면접을 보고 있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리크루팅에 대한 부분들 꼭 그려줍니다. 저도 미래전략 금융서비스의 김인석 대표님과 미팅을 10번 이상 받기로 유명한데 저도 좋았던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돈 얘기만 안 해서 좋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덧 많이 되다 보니까 돈거리지 않습니다. 돈보다 시간의 중요성과 가치와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심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일 심어주는 필수 과정 중 하나가 리크루팅 관련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합니다. A씨,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되면 영업을 하실 건데 리크루팅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방금 영업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쫙 풀어드렸는데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부터 저 생각이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생각이 생기실 것 같아요? 언제쯤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기준이 생기면 리크루팅을 하겠다라고 해요. 즉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거나 내가 연에 1억 이상 벌 수 있으면 그때 리크루팅 할게요. 돈의 영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두 번째는 시간의 영역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시간의 영역으로 가면은 그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저는 6개월 뒤에 뽑을게요.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은 하고 1년 뒤에 제가 뽑을게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돈과 시간의 기준에 따라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하긴 해야 된다는 거를 그리고 해야만 이 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를 이때부터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리크루팅 관련 사업 소득에 대해서 좀 풀어주면 좋겠어요. 내가 팀을 꾸렸을 때 이렇게 이 정도 조직 나왔을 때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 정도 발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평균 이렇더라. 근데 이렇게 해봐서 시간이 지나니까 나와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은 객 차이가 갈수록 우리가 은행이자 보험사이자 비교하듯이 복리로 나는 커지는 걸 느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잘 해주셔가지고 처음 면접 과정 때부터 리크루팅 관련해서 잘 심어주셔야지 신입들이 왔을 때 거절 처리가 없고 힘들어도 오래 갈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긴다 봅니다. 좋은 관리자란 무엇인가를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좋은 관리자가 뭔가 너무나 많겠지만 또 첫 번째는 인성과 신뢰입니다. 당연한 거죠. 사람이고 대형 팀을 만들어야 되고 대형 조직을 꾸려갈 건데 인성과 신뢰가 기본적으로 없으면은 무조건 언제든 어느 때든 그 조직이 이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전 판매를 조장하고 자꾸 업적으로 쪼는 것보다는 좀 최소한 이 관리자와 이 대표는 믿어도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 역량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상품만 계속 주구장창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야 이번 달 운전자 이슈니까 운전자 팔아.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 그 하나만 있어 그냥 팔아 빨리. 팔아야지 빨리. 지금 팔아야지. 다음 달 넘어가 없잖아.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저도 동료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이거를 판매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일즈하는지를 잡아주셔야지 판매 스킬뿐만 아니라 조금 영업에 임하는 마인드까지 조금 균형 잡혀서 팔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자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잘 판다고 우쭐대지 마시고 잘 파는 관리자보다는 잘 판매할 수 있게 키우는 관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 능력과 공감력이에요. 저도 저 부분을 시행착오로 겪었던 게 저는 굉장히 T였어요. 완전 T였어가지고 공감이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나이 먹은 나도 뛰는데 왜 한참 젊은 이 친구들이 못 뛰지? 마음속으로 생각을 엄청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1명이, 10명이, 20명이, 50명이 되다 보니까 이해가 돼서 지금은 MBTI가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T랑 F가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조금 사람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조금 더 공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르치려 들어오고 뭐라고 하려고 했던 관리자였다면 지금은 조금 코칭을 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는 관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또 2직, 3이직, 4이직, 제2직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장 경험과 실전 감각이에요. 첫 번째 있었던 회사에서 제가 1년 1개월 만에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있던 회사는 모 회사는 영업을 9개월 하고 11개월 하고 SM을 달아서 평생 영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바일 통역을 날린 방법도 모르고 보험사 개정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2년 전 약관을 외우고 있고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발전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것도 그들의 사는 방식이겠지만 제 방향이랑 맞지 않아서 찾은 답이 뭐냐면 결국 현장 경험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이제 아직 많지는 않지만 50여 명의 이제 영업가족분들과 같이 하면서 저도 진짜 제 시간이 없어진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꼭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최소한 신입의 부모님 상담이라도 신입의 다건 그다음에 고액계약 상담이라도 제가 해줄 수 있어야지 그래도 이 친구들이 나 믿고 왔는데 우리 사업부 보고 왔는데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현장 경험과 실제 상담은 갭이 없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안내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야지 교육을 할 때도 교육의 질이 실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냥 이론만 주구장창 되는 그런 교육이 아닌 살아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는 공정한 성과 관리예요. 정치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보험조직 내에서 가장 첫 번째가 저는 여기라 생각해요. 배상우 단장 직도입이라서 무조건 조이너 2번인데 5번 해주고 배상우 단장 직도입이라서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술 사주고 다 해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내 배 아파서 낳은 새끼랑 남 새끼랑 내가 사람인지라 신경 쓰는 게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제 짝수까지는 괜찮아요. 1명, 2명까지는. 근데 3명이 되고 5명이 되고 7명이 되고 홀수의 성장이 발생할 때부터는 패가 갈립니다. 그러면은 저 언니만 예뻐하고 나는 쟤만 신경 쓰고 나는 왜 DB 배정 저 사람 먼저 해주고 나는 늦게 해줘요? 저 사람 이 사람 난 편하는 거예요? 이게 여유가 없고 영업만 했던 관리자를 안 해본 이 대부분의 FC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들이 관리자를 안 해봤고 아직 그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역량인데 그거를 관리자부터 특정 라인을 지지해버리고 그 사람만 챙겨버리면 바로 사내 정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조직 이탈되고 힘들게 키워가지고 뽑아놨던 애들이 또 키우만 하면 또 당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과정들과 그 사례들을 보면서 이 부분 굉장히 제가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고 그렇게 해서 관리자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처음 뽑은 도입원이랑 이번에 뽑은 도입원이랑 갭 차이가 1년, 2년 나더라도 최소한 내가 공정해야지 그래도 조직이 안정성 있게 간다라고 신뢰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방향 제시가 가능해야 돼요. 사람에 따라서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스텝일 수도 있어요. 뭐 가정을 꾸린다든지 아니면 뭐 집을 산다든지 다 있는데 어떠한 그런 장기적인 또는 단기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획일적으로 그냥 그러면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분들은 지쳐서 그만두고 그게 기준이 아닌데 한 사람들은 그 관리자에 대한 회사 조직 방향성에서 맞지 않다라고 해서 딴 데로 이직하고 계속 이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방향 제시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해서 아 여기서는 최소한 이 루트 사업부 나아가 우리 미래전략 금융 서비스에서는 계속 해도 되겠다. 앞으로 분급이 발생해도 어떠한 보험사 이슈가 있어도 그냥 여기서 믿고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위기 대응 능력이에요. 이런 위기가 대처했을 때 거기서 갈리는 게 뭐냐면 저랑 같이 있었던 그 다른 관리자분은 이런 예를 들면은 제가 A, 그 다른 관리자 B가 있어요. 고객 민원이 들어왔어요. 팀원 중에 그때 당시 팀원 중에 내열관 진단금이 2천만 원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고객이 고지의무 위반해가지고 물론 뭐 고객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FC가 못 들었겠죠. 뭐 체크를 안 했겠죠. 그래서 가입시키느라고 가입시켰는데 2천만 원 그걸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보험사에 돈 못 받는 거는 그렇다 치고 이 FC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민원을 걸었습니다. 이 FC 일 못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부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나중에 문제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제 친구 로펌에 있는 파트너 변호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확약서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그 고객이랑 8개월, 2천만 원 8개월 분할 지급 그 서명 받고 경위서 쓰고 90도로 인사 한 5번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털어냈어요. 근데 B라는 관리자 민원이 들어왔어요. 누구누구씨, 누구누구님 이거 민원 들어왔으니까 알아서 처리하세요. 던져요. 그러면 그 FC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전회사, 그 T사 내에서 막 수선을 해보고 문제를 많이 해결해주는 관리자를 찾다 보니까 또 다른 지점, 다른 팀인데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또 사내 정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기는 가면 배상호 단장은 저렇게 해주는데 여기 우리 안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의원을 뽑았으면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어요. 조금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관리와 솔선수범이에요. 당연한 말인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지는 게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근 시간이 있는 사업단도 있고 없는 사업단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투잡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다양하게 영업하시니까 그거는 뭐 관여치 않은데 문제는 관리자부터 지각하고 약속하고 뭐 약속 안 지키고 말 좀 관리 잘 안 하시면은 요즘 FC들이 바보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학벌이 낮을 뿐이지 정보와 이 문화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FC들이 이탈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부터 일단 최대한 하려고 그러고 제가 지키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비싸게 인테리어 다 해놓고 대표실에는 안 들어갑니다. 제 기준에 사업단장은 70명인데 저희 사업단은 70명이 제가 안 돼서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부터 저는 지키려고 되게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일단 조직원들이 있다라고 가정하시면은 조직원에 있는 관리자분들은 나부터 잘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좋은 관리자는 뭐 제 생각이지만 실적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실적을 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말인데 이 과정을 겪어본 사람들은 더 와닿을 거고 안 겪어본 사람들은 이거를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반대는 이거겠죠. 성장이 안 되는 관리자는 기분이 태도가 되고 본인 기분부터 컨트롤 못하는데 내 가정부터 못 지키는 놈이 어디 나가서 나랑 평생을 같이 안 하는 사람을 담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태도부터 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사를 존중하지 않는 관리자들이 있어요. 나는 보고받고 싶어요. 나는 일거수일투 다 알고 싶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상사한테 보고를 안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소통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도입원을 세 번째와 마지막이 비슷하다 봐요. 돈으로 보내는 관리자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타 주에도 미팅 해보고 다른 입사자들 면담해가지고 입사를 시키고 나면은 가장 그 입사자들이 왜 이직하세요? 왜 일로 오세요? 넘어오세요? 물어보면은 그 이유 중 하나가 제일 많은 게 자기를 너무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업 안 하면 쪼오고 뭐 안 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아니면 또 자기한테 오버라이딩도 안 올라오는데 너 밥 사주려고 돈 다 썼다고 생색내고 그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상위 관리자한테 말했대요. 나는 이 사람이 엮이기 싫으니까 그냥 끊어달라 했다. 근데 안 돼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부분들 당연한 말인데 이 당연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연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당연한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서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지금도 무너지는 것들 많이 보고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관리자만 잘해야 되냐? 아니죠. 관리자가 이전에 저 역시 마찬가지고 FC로 모두가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FC들 중에서 잘하는 설계사는 이미 여러분들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될 설계사 그리고 좀 피해야 될 설계사가 누구냐라고 따져보자면 적시 대상은 좌측이고 좀 기한을 두고 판단해야 될 사람은 우측입니다. 첫 번째는 즉시 대상입니다. 세 가지예요. 유형이. 불완전 판매하고 규정을 자꾸 위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빨리빨리 가입시키고 빨리빨리 이번 달에 월 처음 벌고 싶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고지의무 위반, 심평원을 알려줘도 뭘 해줘도 다 고지 위반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나 조직 전체 리스크가 있어요. 터지면 결국에는 사업부가 다 감당해야 되고 터지면 그 사람과 그 사람 도입자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면은 다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진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라에 헌법이 있는데 그냥 법을 대놓고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판매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직 기준에 대해서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부에도 사업부 규정이 있고 각 지점별로 규칙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회의도 안 나오고 교육도 안 나오고 그냥 뭐 관리자가 해라 해도 그냥 귓등으로 듣고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그분들이 당장의 실적은 뭐 한두 달 좋을지 모르겠으나
분기, 반기로만 가도 결국 그 친구들은 루틴이 안 잡히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정리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직 분위기를 망친 사람. 사실은 1번은 막말로 본인이 터지고 본인만 나가면 되는 부분인데 3번은 진짜 위험해요. 자꾸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 조금 요만한 것도 이만큼 부풀려가지고 엄청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뒷담화 심심하면 하는 애들, 그런 친구들은 자꾸 주변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로 하여금 이 조직은 안 되겠다, 여기 진짜 안 될 조직이다 라고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설계사분들의 이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은 제가 면담을 즉시 하고 안 되면 딱 기간 딱 주고 안 되면 정리시킵니다. 저런 분들은 제가 면담하고 시간을 주면은 그 기한 안에 알아서 나가요. 못하겠다라고 먼저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저거를 엄청 막 쪼거나 뭘 하는 게 아닌데도 저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느끼게 되면은 이제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면 그때부터 알아서 나갑니다. 근데 저렇게 하는 거는 좌측에 있는 부분들은 즉시 대상이고 우측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기한을 설정하고 관리 후에 판단 대상인데, 이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엄청 열심히 해요. 밤에 맨날 늦게 하고 약관도 맨날 보고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진짜 죽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1년이 지나도 막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조금 기한을 두고 방법을 바꿔가지고 그 가능성을 높여줘야 돼요. 근데 이런 분들도 2년, 3년, 4년 넘어가잖아요. 무조건 그 가능성만 보고 그 친구한테 투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리크루팅을 딱 2명만 하고 인생에서 리크루팅을 접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입이 되고 나가고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담아야 되는데 이 친구 한 명만 내가 3년, 4년 매달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무조건 정해진 기간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착각하지 않되 최소한 기간을 두고 그 친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초반, 중반, 그리고 후반 평가하듯이 평가를 해서 조금 정리를 하는 것도 안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말은 되게 잘 들어요. 대답 제일 잘하죠. 네, 갈게요. 왔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안 해요. 이런 친구들이 관리자 에너지가 진짜 많이 빠지는 친구들 중 하나예요. 대답이라도 하지 말던가, 차라리 하지 말던가, 그냥 안 하면 뭐라도 하는데 다 대답 잘하고 다 참여하는데 자꾸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앞에서만 액션만 있고 내용이 없다는 뜻이라서 이런 친구들은 그 내용을 잘 채워주게끔 따로 개인적으로 하든지 스터디를 하든지 해서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적은 잘 나오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죠. 자, 업적을 좀 쳐요. 한 달에 막 쳐요. 좀 2, 300씩 치고 막 이상 해요. 근데 여기랑 여기가 이어지면은 그때는 제가 이때까지 경험한 저희 조직과 타 조직들을 봤을 때 최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업적을 좀 한다고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영업 조직이다 보니까 이번 달에 얘가 엄청 잘했어요. 그럼 괜히 얘가 틀린 말 한데도 내가 말하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못했으니까 얘보다 내가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다른 설계사분들한테 나쁜 영향 주니까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잘 면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특히나 초반에 영업에 업적이 좀 나오니까 못모나하고 타이밍을 놓치다가 결국에는 물들고 안 좋아져서 이탈을 대거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초반에 이제 초임 관리자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류 중 하나가 이런 부류입니다. 업적 잘한다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친구들이 분위기를 망친다면 결코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싶은 분들은 대략적으로 뭐 더 많겠지만 이렇게 6가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조직이 이 사람 없어도 괜찮아질까? 그리고 신임한테 내가 이 친구를 좀 롤모델로 소개해서 이 친구 닮았으면 좋겠다, 이 친구 좀 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같이 한번 해봐, 추천을 못하거나 또는 뭐 기준을 지키게 하려면 이 친구 뭐 한번 교육 한번 데리고 나오려면 회의 한번 참석시키려면은 내가 벌써 시작부터 기빠지지 않을까? 또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저렇고요, 제가 저랬고요, 저랬고요, 단장님이 이랬고요, 저랬고요, 핑계만 구구절절하지 않는가? 그리고 조직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뺏고 있지 않는가? 이런 자꾸 안 좋은 모습들, 자꾸 문제인원이 자꾸 면담하고 맨날 단장이랑 미팅하고 문제인원만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쟤 또야? 쟤 또 뭐 사업쳤어? 하루 조용한 일이 없네. 이런 푸념과 한숨이 많이 나오면은 조직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 잘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 전 페이지에 있었던 관리자부터 객관적인 데이터와 기준이 있어야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반 이상이 해당이 되면
그분들은 조금 군대로 치면 관심병사처럼 노란 견장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기준이 붕괴되고 열심히 하는 설계사를 하여금 이탈하게끔 하는 생각을 들게 하고, 그리고 관리자 간의 신뢰도가 하락시키면서 조직 전체적인 분위기를 리스크를 안게끔 하는 친구들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든 안 하든 관리자의 생각인데 결국에는 이탈해도 책임이고 이탈 안 해도 책임이에요. 근데 마지막 문장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정리는 너랑 나랑 친하고 안 친하고 업적을 잘하고 안 잘하고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멀리 보고 크게 봤을 때는 조직 생존의 문제랑 직결된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매일매일 체크하고요. 매일매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나부터 똑바로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을 저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조직 관리는 생존의 문제가 직결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배성훈 관장 앞에서 1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너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할까 하다가 그냥 아예 히스토리를 다 써봤어요. 당연히 한 명일 때는 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겠죠. 한창 영업하고 막 1등 하는 게 좋고 2천만 원, 3천만 원 버는 게 좋았을 때 그때 한 명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최준훈 시험장 도입원 한 명부터 시작해서 4명, 10명, 20 이렇게 쭉 왔어요. 자, 여기서 이미 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눈치채셨겠지만 빨간색 구간은 제가 로스를 본 부분입니다. 이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하나, 둘, 세 번. 저는 지금까지 최근까지 3번의 마이너스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저 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참 저도 남자인데 나이는 조직 내에서 기준했을 때 나이는 내가 좀 많은 편이지 조직 내에서 아 남자지 진짜 말도 못하고 진짜 속은 되게 끈끈했었는데 저 때 그리고 두 번째 이때는 이제 이직할 때였습니다. 미래전략금융서비스로 할 때 32명에서 나머지 정리 대상자였던 친구들 빼고 다 왔을 때 그때고 이제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인원 정리했을 때인데 빨간색 구간대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색 구간이 있음으로써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제가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물론 저 때도 이슈가 있었고 저 때도 이슈가 있었고 이때도 이슈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다 32명에서 27명이 다 미래전략금융서비스로 다 같이 이동할 때 만장일치 했었으니까 감사한 부분이지만 저를 돌아보니까 내가 뭘 놓쳤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깨달은 만큼 그때 다 깨닫고 있었으면은 난 지금도 100명 되지 않았을까? 최소한? 라는 부분인데 그게 이렇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너무 다 들어주려고 했어요. 한 명 한 명 다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초임 관리자들의 실수죠. 하루에 그냥 2-3명씩 면담만 주구장창 했어요. 진짜 밥도 미팅룸에서 먹고 커피도 미팅 마시고 그냥 저는 거기 박혀있고 왔었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TM 부서에서 TM 운영했으면 되는데 맨날 그냥 면담만 주구장창 해서 목이 맨날 아파가지고 스트랩시를 맨날 하루에 한 봉씩 다 까먹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저 때가 문제예요. 대화가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하자 얘들아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돌아서면은 그 친구의 수준과 그 친구 해석대로 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9시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했어요. 그럼 9시까지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냥 9시까지 나와도 되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냥 다음날 10시 나올 수 있고 11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또 말이 와전되고 잘못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다 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저를 잃어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다 보니까 처음에 1-2년 차 신입분들보다는 제가 훨씬 더 잘하죠. 근데 그분들이 힘들다고 정착 못했다고 굳이 제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 남은 대출 한도까지 싹 다 끌어가지고 돈 다 빌려주고 못 받고 다 도와주고 다 사주고 그냥 그날 점심시간 때 10명이 남아있든 20명이 남아있든 맨날 밥 사주고 그냥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을 영업했는데 제 호주머니에 최소한 제 연봉으로 치면 그래도 몇 억은 모여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돌아봤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번처럼 내가 너무 다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더 문제는 뭐냐면 다 해준 거는 괜찮은데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조건이 없이 해주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당연시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래 안 해주면은 제가 변했다, 돈 안 쓴다, 뭐 한다 라고 이상한 말을 하는 일부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 해주려고 했던 그 부분들도 제가 조금 잃었던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적인 부분인데 자, 가족 같은 분위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저는 외동아들이라서 가족, 형제, 자매에 대한 그 결핍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어디 가서
진짜 배다른 누나 형님에도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그게 가족 같은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그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표현 속에서 그 가족같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약속은 지키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편한 거 좋아요. 근데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뭐 어디 있든 안에서든 밖에서든 다 형이고 오빠고 누나면은 일은 언제 하고 집중은 언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안에서는 지키고 누구님, 누구 팀장님, 누구 지점장님, 누구님 하는데 뒤에 가서는 뭐 밖에서 술을 먹든 밥을 먹든 그때는 편하게 하시고 안에서부터 너무 저렇게 돼버리면은 조금 너무 안일해지더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4번. 너무 제가 다 알려주려고 했었어요. 저 부분도. 미팅을 합니다. 그러면 듣고 오자마자 바로바로 애들한테 얘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위에서도 회의 중 ING인 사안들인데 관리자 미팅 했다고 그거를 듣고 쫙 뿌렸어요. 뿌리면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그 ING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변경되거나 취소가 되면은 그 모든 화살이 관리자이고 그거를 얘기 나눴던 저한테 날라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다 모든 게 제 탓이 되더라고요. 아, 말 바뀐다. 아, 취소했다. 아, 안 해준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무조건 확약이 된 부분들, 확정 사항들만 정확하게 딱 나오자마자 저는 공지를 하는 편으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야지 신뢰도 있고 그 정보에 대한 무게감이 생기기 때문에 FC들이 혼선을 일으키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뭐 상무님께 대표님께 어떤 거 듣는 팁들이 있더라도 절대 말하지 않고 ERP에 공지가 되면 그때 부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깔끔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그냥 4명, 5명 되면은 이제 머리가 커지는 관리들이 생겨요. 내가 뭐 된 것 같고, 세상 다 얻은 것 같고, 이제 뭐 오버라이딩 막 2천만 원씩 올라갈 것 같고, 내가 한 달 1억 벌 것 같고, 이상한 생각들이 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타사에서 리크루팅 제안들이 옵니다. 이제 인스타그램과 뭐 블로그와 유튜브와 이제 채널들이 우리도 있다시피 많다 보니까 어디에서 다 해줄게, 어디에서 뭐 줄게, 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번 싹 휘둘리면은 그때부터는 제 앞에서는 A라 얘기했는데 돌아서서는 B라 얘기하고 저기 가서 C라 얘기하고 이제 조직을 흔들기 시작해요. 그때 그분들을 잘 체크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래도 제 새끼로 시작했으니까 믿어주고 도와주느라고 믿고 해줬다가 통수를 세게 맞고 조직을 잃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사람이 싫어지고 왜 보험업 그만둔 사람들이 사람 자체에 대해 혐오감이 생기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도입원들이 처음에 생길 때는 도입자 교육과 중간관리자 미팅들을 해서 잘못된 생각들이나 건방드는 친구들을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물론 뭐 2-3명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좀 더 뽑고 좀 더 나아가는데 특히 경험치가 없고 운영을 안 해본 친구들은 처음에 잘 안 알려주고 안 잡아주면은 나중에 많이 잘못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 하고 있는 마인드가 이렇게 됩니다. 모든 시행착오는 무조건 배상후 단장 선에서 끝내고 무조건 내 다음에 나오는 사업단장들과 관리자들은 루트사업부에서 초반에 있었던 시행착오랑 그런 안 좋은 부분들 다 없애고 좋은 것만 물려주고 확실히 나은 부분만 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부터 뛰고 있고 미래전략 금융서비스 내에서도 메인이 되는 탑이 되는 그런 사업부로 성장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영업 중요하죠. 영업 중요한데 결국에는 리크루팅 하셔야 되고 조직 사업을 하셔야지 이 GA 업계에서 살아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여러분들 관리자분들과 대표님이야 여러 임직원분들께 들었지만은 이제 분급제가 시작되면은 더더욱 치열해지고 이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계속 들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2020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주시고 투자해 주실 때 나부터 주변의 대상자들을 살펴보시고 영업 리스트만 작성하지 마시고 리크루팅 리스트 작성하셔가지고 그걸로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꼭 생산적인 미팅을 하셔가지고 한 달에 꼭 한 명이라도 뽑아서 그 친구 뽑아서 이득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친구 한 명 뽑아가지고 그 친구와 내 인생을 더했을 때 내 성장세와 내 시행착오를 겪어간다, 내 그릇을 넓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리크루팅이 결코 숫자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내 인생의 가치를 심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제 교육을 마치고 2026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설날 되기 전에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로 끝내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